안녕하십니까. 석강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메시지와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5,600선을 회복하는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도미노 효과와 ETF 매수세 재개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극적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구조적 수급 개선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코스피 5,600선 회복의 배경과 의미, 자사주 소각 도미노의 파급 효과, 그리고 증권주를 비롯한 섹터별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의 혼조세 속에서도 엔비디아가 1% 이상 상승한 배경과 향후 투자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코스피는 1.4% 상승하며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강한 반등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약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도 3천억 원가량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 퇴출 강화 정책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스닥에 이어 코넥스 시장까지 부실기업 즉시 퇴출 방침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반등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둘째, 자사주 소각 도미노 효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에 나선 데 이어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ETF 매수세가 재개됐다는 점입니다. 코스피가 6천 돌파 당시 1등 공신이었던 ETF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ETF 매수세 재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ETF 자금이 한시적으로 이탈했었는데 오늘 다시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ETF와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집중됐는데요.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ETF 괴리율 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엿새 만에 400건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내 ETF 가격이 이상하다며 괴리율을 확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ETF 투자 시 괴리율 체크가 필수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투개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중동발 쇼크로 2,200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쏟아졌습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급락장에서 담보 비율이 낮아지면서 강제 청산당한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나 개별 종목의 신용을 활용해 투자했던 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레버리지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과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부터 짚어볼까요? 삼성전자가 1.12% 상승하며 19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욱 강한 모습으로 1.81% 올라 95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전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락했던 것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자사주 소각 효과와 함께 AI 반도체 수요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뉴스를 보니 줄어드는 지정학적 리스크, 급락했던 삼전닉스 회복세 이어가나? 라는 제목이 있던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미국 엔비디아도 1.16% 상승하며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HBM 시장 점유율 확대 여부가 SK하이닉스는 HBM3E 공급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인 섹터는 증권주였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0.53%나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자 증권주가 한박 웃음을 지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증권주 강세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첫째, 코스피 상승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둘째, 자사주 소각 도미노로 기업 금융 부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셋째, 6000P 제도전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6000P 제도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6000P 제도전 나선 코스피, 선봉의 통신, 바이오 금융섭다고 보도됐는데요. 실제로 이 세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AI 인프라 투자 수혜가, 바이오는 신약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금융주는 금리 안정화와 거래 증가 수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6천을 돌파하려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돼야 하고 미국 증시도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통신 장비주도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반도체 말고 나도 있어라는 타이틀로 통신 장비주가 AI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AI 수혜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통신 장비,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들도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구체화되면서 관련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오히려 하락했네요. 한화 시스템은 5.44% 하락했습니다. 방산주 전반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메시지가 역설적으로 방산주에는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방산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대미 투자 특별법과 캐나다 잠수함 기대감으로 조선주는 강세를 보이는 등 방산 관련주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어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0.68%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완만하지만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는 견조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0.14% 상승하며 399달러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전기차 업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제는 역시 자사주 소각 도미노입니다. 박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사주 금고 강제 해체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섰고 이어서 여러 기업들이 삼성, SK도 했다며 자사주 소각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주당 순이익 EPS가 개선됩니다. 같은 순이익이라도 주식 수가 줄어들면 한 주당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이는 밸류에이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간접적으로는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낮은 밸류에이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뉴스에 수혜주 찾아라 자사주 소각 호재 곳곳서 환호라는 제목이 있던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도 선별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각 규모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의미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미만의 소각은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둘째,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한지 봐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기 모멘텀일 뿐 중장기 주가는 결국 실적이 결정합니다. 셋째, 추가 주주 환원 정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배당 확대, 분기 배당 도입 등과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개미들이 우르르 몰리는 종목도 있다고요? 네, 삼성, SK도 했다는데 다음 타자는? 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으면서도 아직 소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대형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 대신 다른 방식의 주주 환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각 시기와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소각 도미노가 코스피 6천 돌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주가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기피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율이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순매수한 것도 이런 구조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9원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0.31% 상승하며 1,469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1,450원에서 1,470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압력과 원화 방어 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는 호재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력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0.95% 상승하며 53만 원을 기록한 것도 환율 상승의 수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자재 수입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유가가 83달러 55센트까지 오르면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 추경을 저울질하고 있다고요? 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교통, 물류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추경 편성이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국고채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 하락, 즉 금리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복합적입니다. 추경 자체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 긍정적이지만 금리 상승은 주식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입니다. 특히 성장주의 경우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집니다. 또한 국고채 금리 상승은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입니다. 환율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4.14%로 보합 수준입니다.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는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보다 높지만 추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가 불확실해지면서 채권 시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WTI 기준 83달러 55센트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공급 측면의 제약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상 오르면 수요 파괴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받을 것으로 봅니다. 넷째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S&P 500 기준으로 6,500에서 6,800 사이의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돌파를 위해서는 연준의 비둘기파적 신호나 기업 실적 서프라이즈가 필요한데 당장은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AI 관련주들은 독자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시장 전체와 무관하게 강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환율 변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9원인데 만약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10% 올라도 환율이 10% 하락하면 원화 기준 수익은 제로입니다. 반대로 환율 상승기에는 주가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달러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 주식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지만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주요 이슈들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아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고려아연이 2.52% 상승하며 166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SS가 고려아연 의사결정 과정이 실패했다며 크루서블 승인 이사회 절차를 문제 삼았고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 주총 의장 변경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부정적 의견을 내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려아연의 경우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데 이번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이 주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금형 도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약 55% 수준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금형 도입입니다. 지금은 개별 기업이 각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이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엄청난 장기 자금이 시장에 유입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현재 약 400조 원 규모인데 의무화가 되면 70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금의 일부가 주식시장에 투자되면 안정적인 수급 기반이 됩니다. 특히 기금형으로 전환되면 전문 운용사들이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줄어듭니다. 다만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중장기적인 호재로 봐야 합니다. 변동성 높을 때 투자 전략 관련 조언도 나왔다고요? 변동성 높을 땐 심플하고 쉬운 상품으로 투자하라는 조언입니다.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인덱스 ETF나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변동성이 높을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추천하십니까? 코스피 200 ETF나 배당주 ETF 같은 기본적인 상품이 좋습니다. 수익률은 레버리지 상품보다 낮을 수 있지만 변동성을 견디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섹터 ETF 중에서는 IT, 금융, 필수 소비재 같은 안정적인 섹터가 좋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같은 대형 우량주를 추천합니다. 이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했네요. 비트코인이 0.14% 하락해 69,829달러 0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7만 달러 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으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주간 6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돌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우려입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둘째, 거시경제 불확실성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차익 실현 압력입니다. 작년 말 4만 달러 수준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7만 달러 근처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의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7만 달러를 돌파하려면 명확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하방 경직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금은 0.49% 하락해 온스당 5,2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5,000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강세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가치 하락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투자는 계속 유효합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보험 성격의 투자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금은 배당이나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 주목할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미국 연준 FOMC 회의입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데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올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를 확인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3월 13일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현재 코스피가 5,600선을 회복했지만 6,000 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돼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선호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 효과와 AI 반도체 수요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둘째, 증권주입니다.
코스피 상승기에는 증권주가 베타가 높아 큰 폭으로 오릅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을 주목할 만합니다. 다른 섹터는 어떻습니까? 셋째, 통신주입니다. KT, SK텔레콤, LGU+ 등이 AI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도 높아 안정적입니다. 넷째, 금융주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 은행주들은 금리 안정화와 자사주 소각 기대감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바이오입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중장기 성장주로 적합합니다. 피해야 할 섹터나 투자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 됩니다. 2,200억 원의 반대 매매 사례에서 보듯이 급락장에서 레버리지는 치명적입니다. 둘째, 테마주 단기 매매는 위험합니다. 자사주 소각 테마, AI 테마 등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진입했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실적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하락합니다. 분산 투자 전략도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섹터에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30%, 금융 20%, 통신 15%, 바이오 15%, 필수 소비재 10%, 현금 10% 정도로 구성하면 어느 섹터가 급락해도 포트폴리오 전체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락 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미국 주식의 경우 빅테크 중심으로 가되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으면서 AI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주식은 아직은 관망이 필요합니다. 경기 회복 신호는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채권 투자는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가 4.14% 수준인데 이 정도면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단기보다는 중장기 채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 ETF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다가 다시 5,600까지 내려왔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고 자사주 소각 같은 구조적 개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결국 승리합니다. 또한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열시오. 2,200억 원의 반대 매매 사례가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유 자금으로 분산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자사주 소각 도미노가 만들어낸 안도랠리. 하지만 6천 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4% 상승하며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메시지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자사주 소각 도미노와 ETF 매수세 재개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증권주가 1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했고 반도체주도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하고 우량주 중심의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고 국내에서는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